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설날 특집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연초부터 금연해야지, 운동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끊으셨습니까? 그래서 헬스장 다니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후로 진도 나가셨습니까? 아니 근데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I am a boy, you are a girl, my name is 철수, you are 영희 이게 좀 적절한 문장인가요? I am a boy, my name is 철수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대-PC 시대의 생물학적 남성도 그렇고 트랜스젠더 남성도 그렇고 뭔가 선언적인 의미로 난 남자다 할 수 있어요. 이름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은 철수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해야죠. 근데 내가 뭔데 너는 여자야, 너는 영희야 하는 겁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낳고 키운 자식이지만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지만 내가 뭔데 남의 성 정체성을 재단하고 이름을 부여합니까? 이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 구성한 영어 학습지 믿고 걸으십시오. 피시고 나발이고 이거 맞아? 안 맞잖아요 싶어서 일침 한번 가해봤고요. 설날에 이런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것 같고 마치 대단한 발견한 것 마냥 떠들어 제끼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젊은 놈이 그 어르신 흉내 내봤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 하면은 영화를 빼놓을 수 없죠. 1년에 한두 번 극장 나디 하시는 어르신들 주로 추석과 설에 자녀 손 잡고 손자 손녀 손 잡고 문화생활 하시러 나가시지 않습니까? 굳이 극장이 아니어도 명절에는 TV 텔레비전에서 명절 특선 영화로 무슨 작품 틀어주나 사촌 형제들과 한데 모여서 신문에 기재된 방송 편성표 살펴보면서 이거 보자 저거 보자 뭐 이렇게 옥신각신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각자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아예 명절 모임 자체가 간소화되다 보니 그럴 시간마저 없어졌죠. 그럼에도 2025 설 TV 특선 영화는 예전과 똑같이 방영이 됩니다. 그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이 KBS가 배팅을 좀 세게 했어요. 28일 화요일 저녁 8시 45분에 KBS2에서 제 팟캐스트에서 다루기도 했던 이재훈, 구교환 배우 주연 탈주가 방영되고요. 29일 수요일 설 당일에는 역시나 KBS2에서 밤 9시에 파묘를 방영한다고 합니다. 아마 두 작품 다 TV 최초 방영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방영작으로는 30일 밤 8시 20분에 SBS에서 범죄도시 4를 방영합니다. 종편, 케이블까지 넓혀서 보니 뭐 이런저런 주로 한국 영화들 방영해 주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이 영화가 앞서 언급드렸던 주목할 만한 작품 다 포함해서 지상파 다 포함해서 설 연휴 최종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29일 오후 6시 50분에 TV조선에서 콘서트 공연 실황물이죠. 임영웅, I'm Here로 더 스타디움 이 방영 예정인데 파묘 최민식이 쇠파이프 들고 마석도랑 협공해도 임영웅은 못 이기죠. 못 이겨요 절대. 여러분은 설날 연휴에 어떤 작품 보실 예정이신가요? 요즘 누가 명절 특선 영화 챙겨봄? 넷플릭스 보면 되는 거 아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설 명절에 한 그릇당 600칼로리 하는 떡국 무지하게 때리고 온수매트 위에서 뜨끈하게 몸 녹이면서 어디 볼 거 없나 할 때 보기 딱 좋은 영화 두 편 제가 선생님들께 들고 와봤습니다. 안 보셨다면 보시고 온 뒤에 남은 에피소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만해요.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팝콘 무비 적당히 시간 보내기 딱 좋습니다. 그럼 2025 설 특집 에피소드 영화 대 영화, 넷플릭스의 정체성이 가득 담긴 캐리온 vs 이거 발음 잘해야지 100 인 액션 두 팝콘 무비 간 대격돌 지금 시작합니다. 공개 순서대로 작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캐리온은
믿고 보는 팝콘 무비 장인이죠. 자움 콜렛세라 감독의 연출작입니다. 언노운, 논스톱, 언더워터, 정글 크루즈, 블랙 아담 등등 중급 사이즈 정도 되는 영화부터 수억 달러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까지 연출하는 경력이 있는 감독이긴 한데 언급드렸던 작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한 명작은 없어요.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선사해주진 않습니다. 명작은 없지만 일정 수준의 재미는 담보해주는 감독이에요. 제작비가 적든 많든 균일합니다. 완성도가.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뭐랄까 비행기나 기차 안에서 보면 딱 좋은? 여러분 고향 내려가시고 올라오실 때 기차 타거나 뭐 고속버스 타거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니면은 불효막심하게 나 홀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실 때 지루한 비행시간 적당히 죽이기 좋은 그런 영화 전문으로 뽑아내는 감독입니다. 그 말인즉슨 캐리온도 맥주 한잔 홀짝이면서 집중을 빡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히 즐기면서 보기 편한 그런 영화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영화 여기 한 편 더 있는데 바로 왕년의 슈퍼스타 캐머런 디아즈가 10년 만에 복귀작으로 택한 영화 백인 액션입니다. 역시나 넷플릭스 작품으로 세스 고든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이 양반도 연출 색깔이 확실해요.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 상사, 내 인생을 훔친 사랑스러운 도둑녀. 한글 제목들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영어 제목은 Horrible Bosses, Identity Thief인데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호러블 보스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러긴 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제목이 약간은 선을 넘은 것 같긴 한데 특히 내 인생을 훔친 사랑스러운 도둑녀는 이건 좀 멜리사 메카시 나오는데요. 재밌어요. 볼만합니다. 그리고 베이워치, SOS 해상구조대 등인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적당히 야스하고 적당히 더럽고 적당히 웃긴 그런 영화들입니다. 특히 시트콤 프렌즈 재밌게 보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 상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제니퍼 애니스톤이 스트레스를 부르는 직장 상사들 중 한 명으로 나옵니다.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장 상사로 나오느냐? 한국 포스터에 써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색광녀로 나옵니다. 색광녀. 야스의 미친 여자로 나온다는 거죠. 색도 시발한 치과 의사로 나오는데 곧 결혼하는 부하 남자 간호사인 주인공을 상대로 온갖 성희롱을 일삼고요. 곧 결혼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래? 그럼 가기 전에 나랑 하고 가야지 라고 대놓고 하자고 합니다. 주인공을 특별히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소유욕 이런 게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작전을 펼치는데 이게 아주 주인공이 한심한 새끼 아닙니다. 이 외에 케빈 스페이시도 나오고 콜린 파렐도 나오고 또 제이미 폭스도 나오는데 흥행을 쏠쏠하게 거뒀어요. 2편까지 나왔거든요. 그 덕에 제니퍼 애니스톤이 또 나와서 또 추파를 던지는데 이번에는 남자 간호사의 아내까지 여기까지만 하고요. 프렌즈 팬들에게 일견 권해드립니다. 백인 액션은 가족 코미디 액션. 지금 극장가에 개봉한 히트맨2랑 성격이 유사한 작품이라서 야스럽고 더럽지는 않아요. 그냥 이래저래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고 보니 두 감독 다 제이슨 베이트먼 배우, 드웨인 존슨 배우와 작업한 경력이 있는 교집합이 있네요. 캐리온에서는 영국 출신 배우가 미국 출신으로 나오고 백인 액션에서는 미국 출신 배우가 영국 출신으로 나오는 재밌는 상관관계까지 억지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두 작품을 나란히 보니까 괜히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배우들이 누구냐? 출연 배우를 살펴보면 먼저 캐리온, 영국 출신인데 미국 뉴저지 출신 캐릭터 연기한 킹스맨, 테런 에저턴 배우, 넷플릭스 시리즈 오자크를 이끌어온 제이슨 베이트먼 배우, 그리고 브레이킹 배드 팬분들께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인 행크 역할 맡았던 딘 노리스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참고로 딘 노리스 배우 무려 하버드 학사 출신입니다. 명절 때 딱 이 영화 같이 보시면서 집안 어르신께 엄마 저 배우 하버드 나왔대 하버드 라고 한번 쓱 말씀드려 보시면 또 알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이렇게 답하시겠죠. 하버드 나오면 뭔 하나 딴따라 하고 있는데 하시겠죠. 장손 패러디 한 거예요. 오해 마시고요. 그나저나 브레이킹 배드 때보다
배가 더 나오셨던데, 뭐 바베큐 사업 운영하신다고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벨트가 터지려고 하던데. 지금 남의 벨트 걱정할 때가 아니죠? 떡국 때린 제 배 먼저 걱정해야겠죠. 백인 액션 출연 배우로는 영화 촬영 도중 뇌출혈에 따른 뇌졸중이 발생해 의식을 잃어 전 세계 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제이미 폭스 배우. 쓰러지고 난 후 20일간의 기억이 아예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수술 잘 마치고 치료 잘 받은 끝에 멋지게 이렇게 복귀를 해줘가지고 팬으로서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마스크,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미녀 삼총사 등 할리우드를 대표했던 푸른 눈의 금발의 대명사 캐메런 디아즈 배우.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2014년 그때도 제이미 폭스 배우와 협연했던 영화 애니를 마치고 연기 잠정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15년 1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 라고 한 게 그 이유였는데, 이후 남편 사이에 두 아이를 갖게 되고 본인의 유기농 와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작품으로 복귀하게 됐네요. 때가 된 것 같아 복귀하게 됐다라면서 하루에 10시간 동안 가족을 떠나야 한다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다. 백인 액션 출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자녀에 대한 사랑이 워낙 대단해서인지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도 촬영 기간 동안 아이들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꽤나 힘들어 했대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뭐 아주 어리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이제 한 유치원생 정도들 됐던데 돈 때문에 복귀한 건 아닌 것 같으니 다시 은퇴해도 배우 본인 입장에선 상관없겠죠. 팬들은 이 얼마 만에 복귀인데 또 우리 곁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실 만한데, 카메론 디아즈 남편 말로는 지난 10년간 아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해줬다. 이제는 우리가 그녀를 지원해줄 차례다 라고 밝히면서 복귀를 환영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뭐 좀 지켜보면 알겠죠. 캐리온에서는 영국 배우가 미국인을 연기했다면 백인 액션에서는 미국 배우가 영국인을 연기했습니다. 바로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 윤여정 배우한테 밀려서 오스카상을 또 못 받은 글렌 클로즈 배우. 그때는 솔직히 힐빌리의 노래 글렌 클로즈 배우가 드디어 마침내 8번째 노미네이션 만에 7.8기 끝에 오스카를 품에 안는구나 했는데, 미나리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또 물거품이 됐죠. 윤여정 배우도 여러 차례 이런저런 인터뷰를 통해 밝히셨지만 당연히 글렌 클로즈 배우가 받을 줄 알았거든요. 모두가 다. 기왕 말 나온 김에 미나리에서 윤여정 배우 연기가 그렇게 잘 하셨는데, 좋죠. 근데 이제 막 특출날 만한, 정말 힐빌리의 노래 속 글렌 클로즈에 필적할 만한 연기를 펼치셨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미나리에서는 저는 오히려 한예리 배우가 유독 더 눈에 띄었거든요. 삭히는 연기, 미묘한 감정선. 정말 일품이다, 한예리 배우. 참. 한예리 배우가 수상을 했다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인정을 했을 텐데, 한예리 배우는 후보에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뭐 공로상이야? 언제부터 아카데미가 이영만리 떨어진 한국 배우 공까지 인정해줬다고. 그럴 거면 더욱더 글렌 클로즈 배우를 줬어야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슷한 감정을 또 얼마 후에 몇 년 지나서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서 제이미 리 커티스 배우가 여우조연상 수상했을 때 또 느꼈거든요. 제이미 리 커티스 배우가 훌륭한 배우인 거 알죠. 하지만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서 저는 스테파니 수 배우가 연기를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우주연상 양자경, 남우주연상 키호이관, 거기다가 여우조연상까지 아시아인한테는 줄 수 없다 라는 마인드가 좀 작동을 해가지고, 이거 PC주의가 갈 때까지 갔나? 이제는 뭐 백인 쿼터제라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이미 리 커티스한테 준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랬는데, 과연 이번 오스카에서는 또 어떤 깜짝 수상이 등장하게 될지 기대를 안 하고 싶은데 일단 지켜봐야겠죠. 얘기가 좀 많이 샜네요. 백인 액션에서 보니까 글렌 클로즈 배우 1947년생 윤여정 배우와 동갑이시던데 여전히 활력이 넘치시더라고요. 분명 오스카를 품에 안는 그날 곧 누리시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외에 백인 액션에
영화 구성과 완성도에 비해서 이 글렌 클로즈 배우도 그렇고 배우진이 쓸데없이 화려하네. BBC 드라마 셜록에서 모리어티 교수 역할을 맡았던 앤드류 스캇 배우,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디카프리오 추적하는 FBI 역할 맡았던 할리우드 굵직굵직한 작품에서 명품 조연으로 활약하는 카일 챈들러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극장 개봉작 전부 나쁘지 않은 흥행 성적을 거뒀던 감독과 이름값 화려한 배우들이 뭉친 두 작품의 흥행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캐리온은 작년 12월 13일 공개 후 3주 연속 영어권 영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조회수는 현재 1억 6천만 회를 돌파하면서 라이언 레이놀즈 배우 주연 애덤 프로젝트를 제치고 넷플릭스 영화 역대 조회수 랭킹 3위까지 올랐습니다. 2위인 Don't Look Up과는 현재 1100만 조회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안정적인 흥행세를 보이면서 역대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 난 거죠. 참고로 역대 조회수 1위 영화는 드웨인 존슨, 라이언 레이놀즈, 겔 가돗 배우 주연 레드 노티스입니다. 누적 조회수가 2억 6,500만 회라고 하네요. 영화는 형편없었는데 2025년 1월 17일 공개된 백 인 액션은 아직 1주차 성적밖에는 없는데 카메론 디아즈 본인 의사와는 별개로 은퇴 못하실 것 같은데요. 공개 첫 주 조회수가 4,680만 회로 93개국에서 영어권 영화 부분 톱 10에 진입을 했고 85개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1, 2위를 다투는 모양새네요. 영화가 대놓고 속편을 암시하면서 끝나기도 했으니까 2편 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 두 영화의 줄거리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줄거리 요약 정말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대놓고 팝콘 무비를 지향하는 영화들이다 보니까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럼 먼저 캐리온. 캐리온의 기본적인 왁구는 다이하드 2입니다. 거기에 폰부스, 더 테러 라이브 섞어놨습니다. 끝. 자, 다음 백 인 액션. 그래도 좀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곳곳에서 캐롤이 막 울리고 있고 막 시끌벅적해요, 분위기가. 공항에서 일하는 공항 입국 심사대 보안 요원인 주인공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금 미어터지는 인천공항이랑 유사한 상황이 LA 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테러범이 주인공에게 쓱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기내 수화물로 실으려는 물건이 있는데 통과시켜줘. 통과시켜주지 않고 허튼 수작 부리면 네 존니의 여친 죽인다. 그래도 싫어? 그러면 크리스마스로 여행객 북적이는 공항에서 물건 깔까? 비행기 탑승객 200명만 죽이고 네 여친 살릴래? 아니면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 너, 여친, 여행객 다 죽일래? 이런 젠장 어떡하지? 라고 할 줄 알았지. 사람 잘못 봤어 이 새끼들아. 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타고난 관찰력의 소유자야 이 새끼야. 넌 내가 잡는다. 아니 이럴 수가. 두둥 끝. 다음은 백 인 액션 줄거리 요약해보려고 하는데 백 인 액션, 다시 액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액션으로 돌아온다 이런 거잖아요. CIA 요원으로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서 위장 커플을 연기하던 주인공 요원 커플이 하라는 첩보 일은 안 하고 밤일만 죽어라 해가지고 카메론 디아즈가 임신을 했어요. 임무 수행 도중에 타고 있던 비행기가 박살나서 챙겨야 할 물건과 관련 인물 다 타버렸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요원들, 본인들 또 죽은 것처럼 보이죠. 이건 기회다. 애도 생겼고 이제 지긋지긋한 이런 일 이제 그만하자. 은퇴를 합니다. 그러고 15년이 지났어요. 애 둘 낳고 카메론 디아즈 개인사랑 좀 겹치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15년 전 임무가 깔끔하게 끝나지 못한 탓에 다시 전 지구가 위협에 빠졌다. 니들 도움이 필요하다. 니들 집은 이미 적에게 아니 이게 뭔 일이야. 15년 전에 우리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가 15년 만에 만났는데 만난 지 15초도 안 돼서 사망을 했네. 집이 노출된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둘의 목숨, 자식들의 목숨 위험에 빠졌네. 빨리 도망가자. 엄마 아빠 우리 어디가? 할머니가 계신 영국으로 두둥 끝.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작품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작품 다 정말 놀랍도록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큰 갈래에선 같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영화의 지향점이 두 작품 다 매우 명확합니다. 영화 딱 틀잖아요? 틀자마자 90년대, 2000년대 초 액션 영화 스멜이 풀풀 풍깁니다. 90년대 액션 영화들 주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흥겨운 음악과 함께 카메라는 이제 대도시 풍경이나 전경을 위에서 막 이렇게 훑잖아요? 부감으로. 그러다가 타이틀이 딱 뜨죠. 타이틀이 어떻게 뜹니까? 씬 중간에 슬쩍? 살짝 뜨고 사라지나요? 아니죠. 뭔가 오프닝에서 벌어진 사단, 끝나자마자 대문짝만하게 타이틀이 화면을 가득 채우죠. 이 두 작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캐리온에서는 캐롤 음악 나오면서 LA 전경 싹 비춰주고 테러범이 살상무기를 손에 얻은 뒤에 캐리온 딱 뜨고 백인 액션은 흥겨운 음악과 함께 유럽 풍광을 쓱 담고 주인공들이 탄 비행기가 폭파되고 은퇴 결심하면서 백인 액션 뜨고 똑같아요. 심지어 뭐까지 똑같냐면 캐리온도 백인 액션과 마찬가지로 영화 초반에 임택이 보여주면서 여자 주인공이 임신했다라는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연말 연초에 가족 관객들 노리는 작품들은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만한 씬을 무조건 넣으라는 넷플릭스의 지침 같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똑같지?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90년대 냄새 풀풀 풍기는데 영화 내용과 얼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클리셰의 향연입니다. 이 아쉬웠던 점을 뭐 굳이 꼽을 이유가 없는 게 그냥 클리셰 덩어리예요. 범벅이에요. 크리스마스, 공항 테러와 같은 다이하드2 아류작 같은 설정에 은퇴한 요원이 은퇴를 결심하게 된 임무 때문에 다시 현업에 복귀한다는 설정이 이 어떻게 전개될지 훤하죠. 캐리온 같은 경우는 그나마 테러범과 통화하는 주인공이라는 설정을 넣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긴장감을 주려는 변주를 시도하는데 그러기에는 LA 공항이라는 곳이 공간적인 배경이 너무 넓어요. 폰부스, 더 테러 라이브는 내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벗어나면 나는 죽는다 라는 제약이 있는데 캐리온은 이런 설정이 없다 보니까 변주를 통한 긴장감이 좋긴 좋아요. 처음에는 주인공의 저항, 어떻게든 테러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 등이 재밌게 다가오긴 하는데 이걸로만 극을 2시간 동안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테러범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여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익숙한 장면이 나오고 예상한 결과대로 끝이 납니다. 백인 액션은 이런 변주마저 없다는 게 함정. 그럼 왜 이런 뻔하디 뻔한 영화를 넷플릭스는 만들었을까? 그것도 알려지기로는 캐리온 제작비 5천만 불, 백인 액션 제작비 7천만 불씩이나 들여서 제가 이건 그냥 망상인데 짐작인데 넷플릭스가 아예 이런 뻔한 영화, 클리셰 영화, 팝콘 무비를 1년에 몇 편씩 내놓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왕년의 스타 배우, 지금은 전성기에서 살짝 진한 배우, 그래도 이름값은 톡톡한 배우들 데려다가 제작비 적잖이 태운 뻔하디 뻔한 영화를 만들어서 극장보다는 안방을 선호하는 시청층을 노리겠다. 아무래도 중장년층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에디 머피 데려다가 비버리 힐스 캅 4도 만들었잖아요. 보면서 참 올드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의 액션 수준도 그렇고 그거를 찍는 방식도 그렇고 옛날 영화의 향수를 제대로 일깨워준다라고 볼 수도 있긴 했지만 저는 좀 촌스럽게 느껴졌거든요. 8090 때 비버리 힐스 캅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한 향수도 없어요. 이런 전략에 입각해서 영화 만들었다가 모든 연령대가 다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는 작품이 탄생을 했네? 그러면 넷플 입장에서도 오케이, 한 편 더 하면 되는 거고 기대만큼 안 됐어? 그럼 또 다른 전성기 지난 배우, 왕년의 배우 데려다가 빵빵 터지는 영화 한 편 더 만들어.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닐까 지금. 작품성을 떠나서 현재 넷플릭스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파급력이잖아요. 브랜드 값이 워낙 유명하니까 한물간 배우뿐만 아니라 슈퍼스타들도 넷플릭스와 협연을 하잖아요. 극장에서 한 편 볼 값으로 안방에서 편안하게 수십 편씩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극장점을 넷플릭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것 같은데 자꾸 슈퍼스타만 데려오면 이거 지출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왕년의 스타 데려와서 그들에게도 넷플릭스는 좋은 플랫폼이니까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옛날 IP가 됐든 그들이 갖고 있는 올드한 이미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되살려서 팝콘 무비 만들어내는 거죠. 어차피 관객들도 왕년의 스타가 돌아왔다라는 데에 초점을 둘 뿐이지 대단한 기대 솔직히 우리 안 하잖아요. 언젠가부터 팝콘 무비 이꼬르 넷플릭스 영화라는 등식도
굳어졌고, 뭐 넷플릭스가 정말 힘 빡 줘가지고 뭐 제작비만 뭐 몇 억 불을 썼다더라, 마틴 스콜세이지가 연출을 한다더라, 데이비 핀처가 제작의 총괄을 맡았다더라, 이런 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그 외의 작품들은 그냥 심드렁하게 아이 뭐 재미없으면 말고 라는 마음으로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시청층들의 어떤 기조를 넷플릭스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이에 맞춰서 두 편의 작품을 연말과 연초에 배치한 거 아닐까라는 인상을 저는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쁘지 않은 배급 전략이다. 야,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얘네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이 두 작품을 보고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렇다고 이 두 영화가 헐렁한 것도 아니에요. 비버리 힐스 캅 4는 솔직히 많이 실망했었는데 이 두 작품은 팝콘 무비라는 정신에 맞게 뭐가 빵빵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요를 만족시켜 줍니다. 캐리온은 아무래도 빵빵 터지는 액션 대신에 초반부는 테러범과의 통화가 주는 긴장감, 그리고 후반부 들어서는 딜레마에 빠진 주인공의 심리로 재미를 담보하려는 성향이 짙긴 한데, 그럼에도 인상적인 액션 장면이 있어요. LA 경찰이 국토안보부 요원과 LA 공항으로 차 타고 가는데 알고 보니 이 요원놈이 테러범 일당이었잖아요. 나 정체가 뭐야? 하면서 이제 차 안에서 벌이는 액션. 이거 뭐 잘 찍었던데요? 카메라 막 360도 돌아가고 막 주변 차 다 깨부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한국 영화 아수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만약에 아수라의 제작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더라면 이런 때깔을 보여줬겠지? 그럼에도 저는 그 아수라의 처절함이 더 좋긴 했지만 여튼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나 이 비하인드 영상을 보니까 레디 액션 하면은 이제 그 감독의 디렉팅에 맞춰가지고 배우들이 신명나게 몸을 흔들면서 막 열연을 하더라고요. 열연을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마술도 그렇고 왜 역시 비밀 다 알고 보면은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김이 좀 세더라고요. 그 작품에서 내가 받았던 긍정적인 인상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찍었구나 하면서 그 장면을 다시 보게 되면은 웃음부터 나오니까 이렇게 찍었구나 라는 걸 알고 보니까 비하인드 영상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찾아보지 말라고 하면 아마 보시겠죠. 다 같이 우리 코웃음에 빠져봅시다. 그리고 여행 수화물 분류기에서 벌이는 액션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이아드2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구현하기 힘들었던 디테일한 묘사를 이 영화에서는 해냅니다. 역시나 또 360도로 카메라 막 돌아가고 이러면서 쫓고 쫓기는 추격 흥미롭더라고요. 백인 액션은 제목처럼 액션으로만 밀어붙이니까 볼거리는 캐리온에 비해서 확실히 더 많아요. 많긴 한데 긴장감이 별로 없어서 좀 헛헛하긴 합니다. 공갈빵 먹는 느낌이랄까요? 빵 크기는 어마무시하게 큰데 안에 든 거는 썩게. 그래도 나올 건 다 나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탑승 수단들을 다 활용해서 추격하고 추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추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백미는 이제 오프닝 장면, 설산에서 슬라이딩하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액션 장면. 저는 인상적이던데요. 영화 전반적으로 배경 CG가 많이 티나기는 하는데 설마 배우들을 진짜로 설산으로 데려가서 찍지도 않았을 테고 이런 맛에 보는 영화 아닙니까? CG 적당히 티나지만 그것도 이 영화의 미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다만 카메론 디아즈 배우는 대역 쓴 티가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격투 장면이 나온다 하면은 부감을 잡아가지고 얼굴을 안 보이게 한다든가, 주먹을 내지를 때는 카메론 디아즈 배우의 얼굴이 보이는데 상대방이 나가 떨어질 때는 다른 컷으로 뒷모습만 보여줘가지고 카메론 디아즈 말고 이제 아무래도 대역 배우가 액션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의 편집을 가미했다든가 집중력을 깨게 만드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카메론 디아즈 배우가 장신이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설령 그게 대역이라고 할지라도 카메론 디아즈 배우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작품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꼽자는 게, 모든 방면에서 예측 가능한 전개, 빌런의 존재감이 백인 액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허술하고요. 그나마 빌런의 존재감이 백인 액션에 비해서 뚜렷했던 캐리온 같은 경우는 후반부로 갈수록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항공 테러를 막아야 되는 주인공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어떻게 끝날 줄 알잖아요. 초반부를 장식했던 일말의 긴장감마저도
좀 부족해집니다. 그럼 그 부족한 긴장감을 액션으로 채운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는 액션도 좀 빈약했고요. 빌런의 최후라고 하는 그 노비초,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화학약품에 자기가 당한다는 그러한 설정이 아니 LA 공항 전체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의 화학약품을 진공 저장소 같은 데에다가 빌런을 넣어놓고 거기서 터트린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주인공도 좀 위험하지 않나? 제 아무리 진공이고 밀폐된 공간이라는 설정이 있긴 하지만은 딱 봐도 뭐 우리 집 냉장고보다도 작아 보이던데 주인공도 노비촉 감염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전혀 당연히 그런 일은 없죠. 여기에 덧붙여서 빌런들이 처음에는 뭐 나름 기민하게 움직이고 머리도 좋아 보이고 대응책도 나쁘지 않았던 양반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적재적소에 주인공이 이득을 얻을 만한 행동을 알아서 해줍니다. 그냥 적재적소에 고개를 돌리고 적재적소에 주인공의 어떤 꼼수를 못 알아채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되게 편의적이고 기능적으로 점점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빌런들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을 하고 여기서 빌런의 동기를 설명해줄 인물이 필요해 하면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잠깐만 이걸 한번 봐보라고 하면은 뭐 빌런의 과거 같은 게 쫙 나오고 주인공의 뭐 숨겨놨던 진실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고 그런 거를 막 설명을 해요. 그런 식으로 시간 또 잡아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익숙하다. 기시감이 너무 강하다.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강한 거는 캐리온입니다. 왜냐하면 초반부가 확실히 몰입감이 백인 액션에 비해서는 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백인 액션은 전개를 위한 다음 스텝 하나하나가 전개를 위한 전개, 억지의 억지스러웠고요. 빌런 누구겠습니까? 15년 만에 주인공 커플을 만나서 15초 만에 사망한 동료. 그 친구가 카일 챈들러가 괜히 나왔겠어요? 그거 하려고 나왔죠. 카일 챈들러도 정말 타성에 젖은 연기 제대로 보여주더만. 그 양반 연기 잘하는데 빌런의 정체가 까발려졌을 때도 내가 너 빌런일 줄 알았다. 내가 맞췄어.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시겠지. 야 다음 내용 뭐냐? 뭐 너의 음모가 뭐야 그래서. 세계 정복, 돈 벌겠다. 그래, 많이 벌고, 이따가 주인공들한테 죽겠지? 아이고, 죽었네. 아유, 넌 제명에 못 살 줄 알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감상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리온도 결말 장면만 놓고 보면 다이하드2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앵글, 구도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별책 부록으로 하나를 쓱 넣어놓는데 다이하드는 왜 사건을 다 끝마친 존 맥클레인이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응급차에 오르면 뭐 부인이랄지 파트너랄지 이런 사람들이 싹 와가지고 당신이 미국을 살렸어. 우리가 살렸지 이 친구야. 하하하하 하면서 끝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여친이 자기 너무 고생했어. 자기가 모두를 살렸어. 우리가 살렸지. 어머 자기 이런 다음에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출산까지 하고 아이와 함께 즐겁게 IT로 떠나는 그 모습은 백인 액션에 견줄 만큼 훈훈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겔가도 주연의 하트 오브 스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양산형 팝콘 무비를 지향하면서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는 중간중간에 허접한 게 참 많았거든요. 겔가도시라는 배우가 뭐 연기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배우 중 한 명이니까 슈퍼스타 데려다가 찍은 작품치고는 너무 아쉽다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양산형 작품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성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의가 좀 너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캐리온과 백인 액션은 하트 오브 스톤보단 낫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캐리온과 백인 액션 두 편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두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의도하진 않았는데 같아요. 3.0 나쁘지 않은데입니다. 볼만합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두 작품의 성격이 양산형 팝콘 무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나 혼자 이 설날에 몰입해서 무언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캐리온을 추천드리고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하호호 하면서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백인 액션을 추천드립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보실 때 아빠도 뭐 숨겨둔 과거가 있어? 자녀의 질문이 온다면 이 아빠도 뭐 옛날엔 저 흑인 아저씨 마냥 멋있었지. 또 여자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에이 아빠도 은퇴한 거야. 네 엄마 꼬시고. 이러면 그날 밤 바로 이제 둘째 나오고. 예. 아니 설날에 떡국들 많이 드시니까 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유산소 운동만한 네.
한 줄 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캐리온과 백인 액션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먼저 캐리온, 공항을 쏘다니는 순간 날아가는 일말의 긴장감입니다.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을 한 줄 평으로 담아내 봤습니다. 영화 백인 액션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카메론 디아즈의 복귀작 그것뿐이다 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는 없는 작품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경쾌하고 신나긴 한데 앞으로 카메론 디아즈 하면 계속해서 언급될 작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그래도 명색이 영화 대 영화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 어떤 영화가 더 나은지 네가 좀 꼽아줘야 될 거 아니야. 둘 평점이 같다 해도 뭐가 더 근소하게 우위에 있다, 뭐 네 취향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법합니다. 영화 대 영화 승자는 캐리온입니다. 백인 액션보다는 저는 이런 적당한 스릴러적인 성격이 있는 게 더 낫더라고요. 백인 액션이 눈요기는 화려하긴 하지만 너무 공허해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저는 캐리온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2025 설 특집 에피소드 영화 대 영화 캐리온 vs 백인 액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